만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여기는 매경 스카이돔이고요. 4번 타자 김준호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매니저님 현대차가 63조 투자 소식을 알리면서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매니저님 종목이 빠질 수 없겠죠. 맞습니다. 네, 현대공업이 23% 수익률을 챙겨갔어요. 네, 일단 뭐 바이든 방안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화신이라든지 뭐 이제 아젠산업, 뭐 SL, 뭐 많은 기업들의 정말 큰 시세가 분출됐었고 또 이제 깜짝으로 이제 50억 달러를 추가로 이제 미국에 투자한다고 밝혔고 또 국내에서도 다시 한번 63조 규모의 투자를 밝혔기 때문에 UAM이라든지 또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투자를 더욱더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사실 이제 내수주 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어떤 투자 발표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매출 비중이 거의 100% 가까이 되는 이제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이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은 조지아주 인근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연이어서 말씀드려서 큰 시세가 분출되었다면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어떤 매출, 뭐 내연기관이 됐던 전기차가 됐던 수소차 또는 UAM이 됐던 현대차 그룹의 어떤 자동차 판매량과 증가와 또 현대차 그룹의 투자 확대에 가장 큰 수혜주가 현대공업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전일 국내에도 63조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실 전혀 웬만한 종목들이 4, 5% 가까이 급락이 나왔던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공업만 나홀로 거의 상한가에 장중에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일 워낙에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 3루타를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8,900원도 돌파를 했고요.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9,600원도 돌파를 했습니다. 내장재를 현대차 그룹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제너시스가 잘 팔리던, 기아차가 잘 팔리던, 현대차가 잘 팔리던 현대공업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익률은 한 24% 이상이 찍혔을 거라 보고 있고 이게 사실 4월 11일 날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때도 이제 2차 목표까지 돌파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한 달 지난 종목들은 다시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추천을 드려가지고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려서 딱 4거래일 만에 또 상한가를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공업도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익절가는 8,500원 라인대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3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게요. 3차 목표가는 1,4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3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이렇게 시원하게 현대공업으로 장외 홈런에 날려주셨는데요. 다음 종목도 리뷰를 해봐야겠죠. 해성DS,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12% 수익률을 달성을 했어요. 해성DS도 사실 이제 개편하고 나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한번 추천했던 종목들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달릴까 말까에서는 계속해서 한 달 안에 아니면 또 올라가더라도 새롭게 재추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성DS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반도체 기판 관련된 매출 비중은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리드 프레임 관련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인데 해성DS가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돼서 가장 대장주로 좀 부각되면서 최근에 시장 여파로 밀렸던 부분이 오늘 하루 만에 강력하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래서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72,000원 라인대도 강력하게 돌파를 했고요. 해성DS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특히 리드 프레임 관련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M&A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해성DS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실적은 계속해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직전 고점 부근대까지 위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 라인대를 확실하게 안착 여부를 보시면서 2차 목표가까지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절가를 제가 7만 원 라인대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를 78,000원으로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해성DS는 뭐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님이 설정해준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주목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제가 이제 달릴까 말까 올해 새해 첫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나라 MMD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IPO LG 엔솔의 또 최대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LG 엔솔이 최근에 부진했던 주가 흐름을 딛고 다시 또 증권가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보니까 8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졌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혹시 또 활발한 북미 진출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네,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사실 이제 나라 MMD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엔솔 상장 전에 제가 올해 1월 3일 날 가장 먼저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LG 엔솔발 가장 큰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공격적인 증설과 또 그리고 북미 지역의 또 신공장 신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LG 그룹 차원에서의 어떤 전장 사업 확대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배터리 투자 확대가 있을 때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또 나라 MMD다라고 판단돼서 주가가 이미 충분히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 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미 LG 엔솔 상장을 앞두고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은 다 반납하고 오히려 그때보다 가격이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고 다시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나라 MMD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정말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만큼 지금이 매수의 적기 시기이다라고 가져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나라 MMD는 이루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루타 쳐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난 4월에 9,400원까지 터치했었는데 이루타 쳐주신 만큼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나라 MMD는 주가 위치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이제 LG 그룹 차원에서 사실상 기존의 뭐 모바일 사업부도 철수하고 전장 사업, 또 로봇 사업, 또 신성장 동력에 계속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나라 MMD가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만큼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또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LG그룹 차원에서도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애플카 위탁 생산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어서 일단은 이루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도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나라 MMD 같은 경우는요. 이제 LG그룹의 어떤 전장 사업 확대의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2대 주주가 이제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지분을 12.57%를 가지고 있고요. LG전자 생활기술센터에서 금융공장을 독립 분사해서 설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LG그룹의 어떤 계열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에이테크 솔루션처럼 마찬가지로 LG그룹이 이제 금융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자동차라든지 또 가전, 또 배터리팩에 들어가는 금융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매출 비중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제 금융 부분 매출이 한 50.7%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팩 관련해서는 34.2%, 그리고 자동차 가전 부분에서는 15.1%인데 계속해서 배터리 팩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금융 매출이 50%인데 예전에는 가전에 들어가는 금융 부품의 매출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최근에는 자동차 금융을 전문적으로 제작해서 자동차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와 또 그리고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자동차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 가전을 가장 대표하는 LG그룹에서 최근에 전장 사업을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 MMD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매출, 특히 전장 사업 매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는 장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독점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나라 MMD는 6개의 종속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제 LG그룹의 계열사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 부품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출자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가 되는 게 나라 배터리 엔지니어링 폴란드 유황공사예요. 사명이 굉장히 긴데 100% 이제 나라 MMD에서 출자한 회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팩을 폴란드 현지에서 바로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폴란드 공장 공격적인 증설을 발표를 했고요. 또 최근에 미국 퀸크릭 공장도 지금 건설 프로젝트가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서 착공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GM과도 합작법인이 지금 생산 설비 구축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서 LG 그룹 차원에서도 좀 최근에 전장 사업 확대와 또 전기차 공장의 증설
건설과 신설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젠 관련된 뭐 나인테크라든지 또 그리고 나라 MMD 같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강한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턴형 배터리를 또 이제 뭐 니콜라나 뭐 루시드 모터스,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에도 공급을 하는데 LG가 지금 애플카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와 마그나 합작 법인을 통해서 애플카 관련된 어떤 위탁 생산을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G 이너텍은 또 애플카 TF팀을 새롭게 신설한 만큼 오히려 애플카 이슈에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MMD 같은 경우는 LG 그룹 차원의 어떤 전장 사업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주가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판단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나라 MMD를 가져왔습니다. 네, LG전자가 뭐 전장 사업부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나라 MMD가 그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와, 주가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올해 1월 3일 날 올해 새해 첫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나라 MMD인데 그때 큰 시세가 분출되면서 6차 목표가까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60% 이상의 수익이 난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난 자리예요. 물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나라 MMD가 LG 에너지 상장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지금 지나치게 조정이 나왔다. 나라 MMD의 실적 성장과 또 그리고 LG 그룹 차원의 어떤 전장 사업 확대에 힘입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나라 MMD인데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끝마쳐가는 상태이다라고 좀 판단돼서요. LG 그룹 차원의 어떤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공장 증설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은 1차 매수가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7,5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7,6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1차 목표가는요 9,3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2차 목표가는 1,2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 MMD 지난번에는 6차 목표가까지 설정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3차 목표가까지 예상해봐도 괜찮을까요, 메이저님?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3차 목표가를 말씀드리는데 너무 또 이제 힘을 주고 방망이를 세게 휘두르면 헛스윙이 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제가 안타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나라 MMD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고 사실 미래 모빌리티 LG그룹 차원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2루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루타까지 일 때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그라운드에서는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계속 가져왔잖아요. 맞아요. 제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미래 모빌리티에 이어서 최근에 제가 뭐 코세스 또 그리고 또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덱스터까지 어제 말씀드렸는데 다 수익 챙겨봤어요. 맞습니다. 오늘 메타버스에서도 덱스터가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 VFX 또 삼성의 메타버스 투자 확대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최근에 약세를 보이면서 가장 크게 하락이 나왔던 게 사실 게임주와 메타버스 성장주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의 모멘텀을 한 번에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YJM 게임즈를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YJM 게임즈입니다. 모바일 게임 테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게임즈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반적으로 부진했었는데 좀 같이 기대해봐도 되는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네, 워낙에 시장 여파,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가, 뭐 전쟁 리스크, 뭐 중국의 봉쇄, 복합적인 요인으로 특히 우리 국내 시장에서 성장주 중심의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됐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섹터, 또 게임주, 또 그리고 메타버스. 작년에 큰 시세가 분출됐던 섹터에서 낙폭이 가장 컸었고, 또 그 기대감이 또 다시 한번 또 실망감으로 또 우려감으로 바뀌면서 낙폭이 굉장히 과도하게 나와줬는데 웬만한 섹터, 웬만한 종목들이 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또는 3분의 1토막 이상 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고 저가 매수가 최근에 다시 한번 유입되고 있는데 YGN 게임즈 같은 경우는 게임뿐만 아니라 또 메타버스 외에도 또 다른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YGN 게임즈는 다른 게임주 대비해서 낙폭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고점 대비 아직 30% 이상, 30%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뭐 50에서 6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준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하락도 제한적이다.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반등 또한 좀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YGN 게임즈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매니저님의 선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JN 게임즈는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일단 YJ 게임즈는요. 일단 안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약간 방망이를 짧게 잡자라고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어요. 사실 게임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기 시작했더라고요. 위메이드, 뭐 넷마블 같은 종목들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던데 안타 쳐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게임주의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이고요. 뭐 플레이투원이라든지 NFT 관련된 거품이 좀 꺼지면서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위메이드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게임주에 어느 정도의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코시스라든지 최근에 맥스트, 또 뭐 덱스터, 또 위지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반등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낙폭이 가장 컸던 낙폭 과대주들부터 반등이 나와준다고 봤을 때 게임과 이 메타버스 두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YJ 게임즈가 반등 또한 가장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안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YJ 게임즈도 굉장히 낙폭 과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럼 자세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YJ 게임즈는요. 주영 테크와 손잡고 브리즈 VR 게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건대라든지 또 이제 홍대, 뭐 대학가 중심으로 사실상 이제 VR 게임 카페가 굉장히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사실상 국내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VR 게임 업체가 YJ 게임즈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바깥 활동, 외부 활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VR 게임 카페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 기업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 게 작년 5월 달에 딱 1년 전에 메타버스 전문 회사 원 유니버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 유니버스를 설립한 이유는 이제 메타버스와 또 AI, 또 블록체인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YJ 게임즈가 원 유니버스를 작년 1년 전에 설립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메타버스가 또 삼성에서도 메타버스를 투자를 하고 글로벌 또 기업들이 계속해서 메타버스 투자 확대를 하고 있는 만큼 YJ 게임즈처럼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선별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AI와 또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암호화폐 시장도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고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어떤 성장주와 또 위험 자산이라고 분리됐던 암호화폐 시장부터 안정을 찾는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성장주와 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자체적인 게임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자회사 액션 스퀘어, 액션 RPG 게임인 삼국 블레이드가 국내에서 굉장히 흥행을 이어져 왔었는데,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오세아니아 지역의 11개 지역에 수출이 진행됐지만 중국에는 아직까지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역에도 출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자회사 액션 스퀘어의 어떤 삼국 블레이드 게임의 흥행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게임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YJ 게임즈가 메타버스와 게임뿐만 아니라 또 디지털 치료제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인데, 작년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290억을 투자를 해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YJ 게임즈도 신사업으로 디지털 치료제 관련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공약으로 밝혔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디지털 치료제에 관련된 시장도 앞으로도 고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J 게임즈 같은 경우는 어떤 삼성의 어떤 메타버스 투자에 메타버스 산업에 어떤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업황 턴 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시점이고, 게임 관련 섹터가 워낙에 많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또 디지털 치료제 관련된 산업의 어떤 이제 성장세를 놓고 봤을 때 YJ 게임즈가 지금 현재가 좀 적기다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YJ 게임즈를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도 잘 가고 있는 위메이드와도 이미 MOU를 맺었던 경력이 있고요. 또 오늘 방금 나온 소식인데 디블렌트와 메타버스 원솔루션 MOU를 또 맺었다는 소식에 4%에서 6% 정도 뛰었거든요. 가격적으로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사실 게임 관련이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워낙에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뭐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무방하다. 다만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2,63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650원이나 2,7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1차 목표가는 3,2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2,630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게임 업종 내에서 두 종목을 알아봤는데 매니저님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요.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최근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정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달릴까 말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일주일에서 한두 종목 정도가 계속 상한가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공업도 전일 상한가를 들어갔었는데 이번 주에 또 시장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4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 끝나고 4시 30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장에서도 홈런 치세요.